네, 반갑습니다. 1월 21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유난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난히 힘들었던 한 주가 지났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하루 빼고 다 내렸던 것 같죠? 네, 일단은, 굉장히 좀 힘든 주간이었는데, 그래도 잘, 지나오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가 지나면 또 이제 월말 시즌이기 때문에 물론 명절 연휴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시장은 일단 마이너스로 마감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점에 대한 경계심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뭐 아래쪽 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는 안 빠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고 있겠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이제 근데 더 안 빠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또 반등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키를 이 수급 주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 주체들의 향후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지금 왜 이렇게 또 팔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관점도 좀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수급 주체들이 장 막판 시점에서 조금 매도를 줄이면서 개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팔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라는 어떤 느낌들이죠. 그래서 장이 이제 마지막에 꼬리를 달고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배경도 이 수급 주체들의 매도 축소에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들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버티는 거, 뭐 대형주들이라고 쓰긴 했습니다만 뭐 개별주들도 잘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힘든 것은 일단 위쪽에서 계속 끌려 내려오는 종목들이 계속 힘든 거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또 힘든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만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정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매도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보시면은요, 지금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0.99, 한 1%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아래쪽 꼬리가 좀 있죠? 지금 저점 라인대가 지난 저점 라인대와 비슷한 위치예요. 그래서 뭐 이제 특별하게 뭐 이탈했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그냥 이 저점 구간에 대한 어떤 포지션 확보가 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수급이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니고요. 그죠? 엄청나게 떨어져 내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고요. 뭔가 이제 좀 풀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즉 뭐 나스닥이 됐든 다우지수가 됐든 이렇게 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갭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신저가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투자 심리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리고 아마도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거나 아니면 매수가 들어오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이었을 텐데, 이런 시점에서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못 따라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독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지금 최근 3일 동안 오늘까지 해가지고요, 오늘, 어제, 그저께까지 해서 아침 장 시작 때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 매매가 조금씩 나왔었어요.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그 매도 물량이 걸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그렇게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이제 계속 개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털리고 있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공매도가 이제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었어요. 계속 이제 1월달 들어서면서 공매도가 계속해서 들어왔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너무 내렸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이 더럽다 이런 형태의 느낌이긴 한데, 어제 하루 빼고 일주일 동안 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힘들게 하지 않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분봉 차트 보시면은 막판에 조금 올렸는데 분위기는 좋게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지켜보고 주말장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나쁘진 않아요. 전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1.6% 빠졌다, 뭐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보다 상황은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계좌의 어떤 손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으로 치면 한 2.5%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오늘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1.5%, 1% 정도, 또는 뭐 많이 해서 한 마이너스 2% 정도의 계좌 손실이 나왔다. 그러면은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따지고 본다면 그 정도의 어떤 손실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뭐 그보다 더 조금 나왔거나 계좌가 보합이거나 그렇게 된다면 뭐 상관없는 얘기가 될 테고요. 네. 자, 수급 봅니다. 수급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붙어오는 모습이 좀 있죠. 외국인들이 마지막에 확 들어오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기관들이 움직임들을 이렇게 좀 매도를 좀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연기금만 좀 제대로 매도를 안 했어도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올랐을 텐데, 왜 연기금이 지금 2천억을 팔았어요? 지들이 뭐라고 2천억을 팔았을까요? 나 연기금을 하는 건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욕 좀 해도 되나요?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하면 주가 신발 건데 이렇게
조카 신발권, 식빵 같은 연기금. 하여튼 연기금이 뭔가 좀 받아주는 역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속상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투신이라든지 보험, 그 다음에 사모펀드 이런 데서 매도가 나가는데 이런 매도들은 우리가 뭘로 보셔야 되냐면 HDC 현산이 들어가 있는 펀드라든지 또는 오스테인 임플란트가 되는 펀드 쪽에서 물량이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또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그네들을 직접적으로 팔면은 상관없겠지만 걔네들을 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HDC 현상 같은 경우는 걔를 직접 팔면 되지만 오스테인 임플란트는 걔를 직접 팔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좀 있을 수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수급은 뭐 그 정도 해서 뭐 일단은 그래도 마지막에 좀 올려놔서 뭔가 개선 의지는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도 한번 보죠. 오늘 하이닉스가 좀 제법 많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뭐 수급동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양매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이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더 많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보면은 아래쪽 꼬리를 달았죠. 지지선 근처에 다 내려왔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지지선 근처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내일이든 뭐 월요일 정도에 반등을 만약에 보여주게 된다면 얘네들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당연히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지선 근처에 밀렸다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또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렸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모양새를 보게 되면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들 때문에 약간의 차익 실현과 공매도가 같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매도가 조금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조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고요. 공매도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공매도의 어떤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라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SK 이노베이션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주가가 밀렸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없죠. 뭐 1%대 0. 몇 %대는 그냥 아무 때나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장에 비해서 그렇게 문제시 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상승폭 조금 반납해서 6%대 마감이 됐고요. 크래프톤은 그대로 4% 넘게 하락세가 좀 보여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LG전자 조금 내린 거 근데 이것도 꼬리 달아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았다라는 판단을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배터리 소재 쪽으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얘네들은 일단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부담감을 좀 키우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좀 있었고 셀트리온이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 반등을 통한 그런 시총 1위 탈환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게임주들은 별 볼 일 없죠. 위메이드 펄어비스, 뭐 카카오 게임즈 별 볼 일 없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카카오 게임즈는 그래도 단기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뭐 그 정도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지금 대체적으로 다 좋지는 않아요. 네,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변동성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매도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쪽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기관 총계를 보게 되시면 삼성전자에 1,500억, 하이닉스에 1,200억, 레버리지도 팔았고요. 이노베이션, LG전자, 삼성전기까지 해서 전기전자 쪽으로 쭉 팔아먹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다음에 포스코, 셀트리온, 뭐 레버리지까지 해가지고요. 그냥 뭐 어지간한 종목들은 이제 기관들이 다 갖다 팔아먹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뱅크, 넷마블 뭐 이런 것들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수급 동향을 좀 보면서 조금 주의 깊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인버스 매수와 레버리지 매도거든요. 요게 약간 반대적인 개념이 좀 나오더라고요. 레버리지를 매수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인버스를 매수했다고 해서 주가 떨어지는 쪽에 베팅했다는 부분들도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레버리지를 매도하고 인버스를 매수하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인덱스 쪽에서 뭐 시장 방향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약간의 차익 실현을 위한 그런 매도 양상으로만 판단하실 수 있는 것 같다 생각되고 매수가 들어갈 때는 또 이것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것들이 시장 방향성보다도 그냥 매매를 위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융투자 쪽이 이제 대체적으로 ETF 쪽을 많이 샀네요. 그리고 인버스 쪽 매수가 많이 좀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이거 왜 샀지? 네, 요거는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리고 매도가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요. 아마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또 많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지금 연기금이 주적이에요. 주적 개념에 북한보다 더 나쁜 놈들이 연기금인 것 같아요. 네, 북기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연기금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얘네들 사는 거 보세요. 카카오 뱅크 이런 거 사고 있어요. 카카오 페이,
네. 크래프톤은 안 샀냐? 오늘 웬일로 팔았니? 네.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죠. LG화학상,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연기금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매매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어떤 비중을 채기 위해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죠. 왜? 수익이 안 날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 매수로 들어간다. 일단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단지 비중을 채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연기금이 지금은 우리에게 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일단 기관의 전체적인 동향은 이렇고요.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역시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 매도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거, 카카오 역시 매도하고 있죠. 이런 쪽으로 지금 매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은행주 쪽에 움직임이 좀 있네요. 은행주.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움직임 좀 있고, SK 종목군들 좀 많이 샀네요. 그 다음에 산업개발을 매수가 들어왔어요. HDC 산업개발이 지금 이제 뭐 공매도가 있었으면 공매도를 메꾸기 위한 매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밑에서 조금 지금 아주 살짝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정도 매수해 보는 거, 그런 정도로 접근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저점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냥 기술적 반등이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부담되거나 뭐 그럴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뭐 현재 시장 상황이 워낙에 이제 매수가 조금 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대형주 쪽에 조금 집중됐었던 모양새들이 좀 약하게 시장을 끌고 간 이유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희망은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수급 주체들이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저점권에 가까이 들어가게 되면서 반등을 위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주말이기 때문에 조금 푹 쉬시고요. 조금 릴렉스 하시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릴렉스 하시면서 편안하게 시장을 좀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이제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는요, 조금 덮어 놓으세요. 그러셔도 괜찮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덮어 놓으시고, 시장이 조금 좋아진다, 올라갔다로 생각될 때, 그때 뭐 HTS나 이런 것들 열어보시면 훨씬 더 좋아져 있는 계좌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나가는 구간인데 계속 보고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말 동안은 다 잊으시고 편안하게 좀 휴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주말에 푹 쉬시는 거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내일부터는 또 종목 진단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 보시면서 또 즐거운 휴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꼭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해 보자고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